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캔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런 이 체세포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유전자들이 변형을 이룸으로써 이제 이게 질환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유전자들이 그런 이제 변형, 그런 DNA 뮤테이션은 결국은 이제 사람의 수명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그런 뮤테이션이 일어날 확률들은 더욱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런 암에 걸릴 확률들이 더 높아진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그 평균 수명이 이제 80세가 넘는데, 그때 암이 보통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암에 걸릴 확률은 약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망자의 한 3분의 1 정도는 결국은 이제 암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19년도에 이 암 종별 사망자 수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폐암과 간암과 대장암과 그다음에 위암, 췌장암, 이게 이제 크게 이제 이게 5대 암 종으로서 이게 사망자가 이게 5가지 이렇게 순위, 사망자 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0년도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 위암과 그다음에 이 대장암의 그런 이제 순위가 바뀌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식생활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10년도에는 이 위암이 대장암보다 이제 더 사망 자수가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생활에서 이제 맵고 특히 이제 짠 거가 이제 이런 위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대장암이 이제 19년도에는 이제 위암을 누르고 3위로 올라섰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식생활이 이제 그런 육류 위주의 그런 이제 식생활 패턴으로 이제 변함으로써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서양화되는 그런 이제 성향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서 캔서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DNA 뮤테이션에서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캔서 셀의 경우에 보면은 그런 진 익스프레션 그 패턴이 정상세포와는 이제 다르게 변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캔서셀은 우리 몸은 호미오스테시스, 그러니까 항상성에 의해서 이 세포들이 성장이 규제를 받는데, 암세포 같은 경우는 바로 그 규제를 안 받고, 그래서 증식함으로써 이제 캔서가 이제 형성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정상세포들을 파괴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이런 이제 캔서 셀들은 이게 이제 암 전이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차 원발암에서 그 다음에 2차 암, 다른 조직으로 이동을 해서 2차 암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뭐 10년도 그 패턴을 지금 이제 암의 그 이제 이 발생 패턴과 그다음에 이제 사망률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도 보듯이 우리나라의 패턴과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외국의 경우에 이런 이제 식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전적인 성향의 이제 차이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차이점들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는 결국은 이게 정상세포와 달리 이게 이 정상적인 그런 이제 조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 암세포, 그 정상세포들이 일반적인 어떤 특정 조건하에서는 이런 성장과 그 다음에 이제 분열이 레귤레이션을 받게 되지만, 암세포는 이제 그런 레귤레이션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근데 이제 성장이나 어떤 영양분이 풍부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인 배지, 그러니까 인비트로에서 우리가 이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기를 때는 그런 성장이나 분열하는 그런 능력 자체는 비슷하지만, 그런데 이제 배지에, 그러니까 인비트로에서 이런 그 배지에 그로스 팩터들이 없을 때는 정상세포는 자라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암세포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오른쪽에서 그림 보면은, 이건 이제 NIH3T3라는 이건 이제 마우스 셀 라인인데, 이건 이모털라이즈 된 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모털라이즈 됐지만 이건 암세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렇게 세포 이 배양기에다가, 셀커처 플레이트에다가 세포를 배양을 하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보통은 단층으로 세포가 이 아래 그림에서처럼 단층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이게 더 이상 이제 세포가 꽉 차게 되면, 이 플레이트 상에서 꽉 차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이제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런 지금 여기는 이제 라스라는 용코진으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뭉태기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현상들이 보이는데, 그게 여기 아래쪽에서 보이듯이 이거는 멀티 레이어를 형성해서, 그래서 이렇게 모노 레이어 상태 위에서 암세포들이 더 뭉쳐서 자라는 이런 형태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현미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로 보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포사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유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왼쪽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정상세포나 암세포는 어떤 배지에 그런 그로스 팩터들이 충분히 있을 때는 쭉 동일하게 자랍니다. 하지만 정상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밀도가, 이제 세포의 그 밀도가 이제 높아지면 그 다음에 성장을 멈추게 되죠. 근데 이게 모노레이어 상태에서 더 이상 분열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암세포들은 이렇게 포사이를 형성을 해서 멀티레이어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결국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상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로스 팩터가 없으면은 성장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셀 사이클에서 얘기할 때 그 리스트릭션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럼 같은 것에서의 그로스 팩터들이 없을 때는 그 리스트릭션 포인트에, 거기서 이게 이제 이게
어레스트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장을 멈추게 되지만 반면에 암세포는 이런 그로스 팩터가 없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암세포들이 이렇진 않고 이것들이 얼마나 멜리그런트한지 악성인지에 따라서 이제 그런 패턴들이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세포와 암세포에는 이제 이런 특성들이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암세포들이 이제 이런 피노타입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비트로에서 이제 그 세포를 배양을 할 때 이런 이제 노만 셀들을 어떤 특정한 그런 온코지닉 케미컬이나 또는 이제 튜머 바이러스들을 집어넣었을 때 트리트를 했을 때 이것들이 암세포로 이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암세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암세포들이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 세포들은 이제 공통적인 어떤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크로모솜 넘버가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그래서 어뉴플로이드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건 이제 브레스트 캔서 셀 라인에서 보면 크로모솜이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경우 다이플로이드 상태이기 때문에 크로모솜이 이제 2개씩 있어야 되는데 서로 이제 호모로스 크로모솜들이 이제 하나씩 각각 하나씩 그래서 2개가 한 쌍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듯이 크로모솜 숫자에 따라서 보면은 뭐 어떤 경우는 이게 뭐 3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또 비정상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랜스로케이션이 되거나 이름으로써 달라지는 경우 여기에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이제 6개의 크로모솜이 호모로스 크로모솜이 존재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셀 사이클에서 이런 어뉴플로이드 때 우리가 이런 이 센트로좀들이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함으로써 우리가 결국은 어뉴플로이드 이수성이 이제 형성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런 암세포들은 이게 이제 그 증식을 계속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세포의 데스, 에포토시스에 대해서 저항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들은 이런 에포토시스, 그 정상세포에서는 에포토시스가 일어나는 조건하에서도 암세포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현상들이 거의 이제 잘 일어나지를 않게 됩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결국은 이제 항상성이 깨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이제 증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이 메타볼릭 리ኳ이어먼트 암세포는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워버그 이펙트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생화학 시간에서도 배웠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암세포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메타볼릭 리ኳ이어먼트가 굉장히 이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당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글라이콜리시스가 이제 인덕션 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암세포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엔지오지니시스를 유도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세포들이 혈관이 없는 상태에서 암세포들이 자랄 수 있는 건 한 1에서 2 마이크로리터 정도로 굉장히 작게 이제 뭉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들이 결국은 더 자라기 위해서는 에너지랑 산소의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혈관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엔지오지니시스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암세포들이 이제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런 뭐 이제 이 발암 물질이나 또는 이제 방사능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DNA의 뮤테이션을 유발을 함으로써 암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튜머 바이러스, RNA 튜머나 또는 DNA 튜머 바이러스들이 또한 이런 암 세포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조건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이 유전자들 특히 이제 온코진 보통은 이제 그런 이제 바이럴 온코진들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또 특히 이제 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보통 이런 것들이 온코진들이 이제 뭐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셀 그로스 컨트롤을 얘네들을 그러니까 이 레귤레이션을 블락하는 그래서 이 세포가 무한 증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조건을 이제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위암을 보통 이제 위에 염증을 유발을 하는 이제 그런 이 균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것들이 그 암세포 그러니까 위에 위벽에 있는 세포들을 결국은 이 정상 세포들을 죽이고 염증을 유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세포 증식을 이제 유도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암이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암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뭐라 이제 이게 뭐 이 암은 굉장히 다양하고 특히 암을 유발하는 그런 유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여기는 스틸 언노운이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아직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완벽한 클로는 지금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암을 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실은 수술을 통해서 암 조직을 떼내서 하는 게 가장 지금 여전히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이 또 암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팩터로서 이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이제 하와이에 이제 이민을 간 뭐 일본인들과 그 원주민들과 일본 내의 본토 원주민과 그다음에 이주자들이 1세대, 2세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와이에 사는 그런 이제 코케이션 백인들을 암 발생 빈도를 이렇게 쭉 보면은 결국은 이런 이제 환경에 의해서 그러니까 백인들이 하와이 주민들과 이런 발병 비율과 비슷하게 일본인들이 하와이에 이주했을 때 그 발병 비율과 비슷하게 이게 변함을 여기서 이 케이스에서 지금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 식생활 특히 이제 식생활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캔서를 유발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이건 아까 싱글 스텝, 즉 하나의 뮤테이션, 유전자의 뮤테이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멀티 스텝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런 유전자들이 복합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암은 물론 이제 캔서는 결국 이제 싱글 셀에서 이게 이제 뮤테이션이 일어남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암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암은 결국은 이런 지네틱 뮤테이션들이 결국 누적이 됨으로써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암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런 그 그로스 레귤레이션을 받지를 않고, 그리고 또 주변 조직으로서 이게 침윤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암을 유발하는 데 관여하는 그런 이제 유전자들은 결국은 암 그 세포의 성장이랑 그 다음에 성장과 그 다음에 침윤성에 중요한 그 이게 관여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셀 사이클이나 셀 어디전 또 이제 DNA 리페어에 여기에 이제 그 이런 그 이 관련된 유전자들이 결국은 이제 암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근데 이제 보통 아까 이제 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하지만 이제 암의 일부의 경우 뭐 10에서 15% 정도,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한 5% 정도라고 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암은 결국은 이런 이제 뭐 일부의 경우에는 이런 유전성을 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지금 보여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이 서빅스에서 우리가 이제 자궁경부암을 우리가 이제 그 테스트를 할 때 펩스미어링을 하는데, 그때 이제 크로모좀 여기에서 이제 핵을 지금 스테이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세포는 이렇게 이제 그 핵이 작고 그리고 이렇게 세포들이 모양이 균일한데, 근데 펩스미어의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핵이 굉장히 이제 크고 그 다음에 모양도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이게 이제 그 이 뛰어난 그 이 바이옵시를 한 그 조직이 이게 이제 암세포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뭐 그런 거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언컨트롤드 그로스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고, 물론 그 원인은 이제 DNA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캔서 스템셀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는 물론 이제 그 이런 이제 스템셀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이제 우리가 데미지를 받았거나 또는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스템셀들이 이제 분화를 일으켜서 이제 터미널 셀로, 머처 셀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스템셀과 그다음에 이제 프로지니터 셀들이 얘네들이 뮤테이션을 받게 되면은 그건 얘네들이 이제 캔서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우리가 이 캔서 스템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제 터미널 이런 이제 머처 셀에서의 그런 이제 뮤테이션은 사실은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분열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DNA 복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죽이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런 프로지니터 셀이나 스템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이런 키모세라피나 레이디에이션 세라피를 통해서 죽이기가 힘들어요. 가장 큰 원인은 얘네들은 분열을 잘 안 해요. 어떤 특정한 상태가 될 때까지, 특히 얘네들이 어레스트가 돼서 우리가 이런 이제 키모테라피 하는 거나 또 레이디에이션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세포가 분열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먹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성장을 분열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조건에서는 DNA 복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은 그 레지스턴스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암 내성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암세포를 항암 치료를 했을 때도 나중에 몇 년 후에도 다시 이제 재발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캔서 스템셀들이 결국은 이제 그 원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뭐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머추어 셀들이 캔서 셀이 됐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이제 특정 온코진들이 이제 과발현되면서 이제 암세포가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는 개인적으로 다시 이런 스템셀 기능을 갖게 되는, 그래서 역분화 줄기세포 캔서 셀에서도 그런 역분화 줄기세포의 그런 이제 가능성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런 셀들은 이런 터미널 머추어 셀들보다는 빈도가 워낙 이 프랙션이 작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원인, 특히 이제 그런 이제 유전학적인 원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암을 일으키는 그 원인에 관련된 유전자는 우리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튜머 서프레서, 하나는 온코진입니다. 그래서 이 튜머 서프레서는 기본적으로 브레이크에 해당 암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온코진은 암을 촉진시키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튜머 서프레서진은 우리가 이런 셀 그로스를 보통은 이제 억제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 그로스를 프롤리퍼레이션을 억제하거나 또는 이제 셀 데스를 유발을 하거나 이제 이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암세포에서는 이러한 그 크로모점, 이 튜머 서프레서 지인을 갖고 있는 그런 크로모점 상의 그 부분이 이제 딜리션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와일드 타입 상태에서는 암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튜머 서프레서는 크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져요. 하나가 이제 케어테이커, 그리고 하나가 또 이제 게이트키퍼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이제 게이트키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제 전선 과목 중에서 그 종양생물학을 배운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가 튜머 이 서프레서에서 요 두 가지 게이트키퍼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뭐 번역상은 이제 뭐 문지기로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거는 결국 이 케어테이커, 게이트키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포의 그 이제 성장을 이거를 이제 억제하는
그런 이제 이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셀 사이클을 억제하거나 또는 이제 셀 데스를 유발하거나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케어테이커는 이거는 이제 관리자적 역할을 하는 그런 유전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NA가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이때 그거를 다시 리페어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리페어링 시스템에 관련된 그런 튜머 서프레서를 우리가 이제 케어테이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보면은 이게 이제 다이플로이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동일한 유전자들이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뮤테이션이 생겼을 때 보통은 이렇게 하나의 뮤테이션이 생겼을 때 그 나머지 하나는 이게 이제 와일드 타입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럴 경우에 이거는 이제 보통은 이런 세포는 여전히 정상적인 그런 이제 세포의 성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뮤테이션이 다른 쪽 이 호모로스한 그 유전자에도 생기는 경우, 그래서 이 더블 뮤테이션 양쪽에 두 개의 진에 다 뮤테이션이 생겼을 경우에 이때만 이제 캔서 이런 이제 이 그로스 컨트롤이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튜머 서프레서의 대부분은 이런 이제 이렇게 그 두 개의 동일 유전자가 기능을 상실했을 때, 즉 로스 오브 펑션일 때, 그때 이제 이 크로스 컨트롤을 그래서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암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온코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이플로이드 상태에서 이런 그 프로토 온코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정상적인 셀 사이클 기능을 갖고 있는 이 온코진들을 우리가 프로토 온코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뮤테이션이 되면은 바로 그 기능을 이제 상실하고 그래서 무한 증식할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두 개 중에 하나만 뮤테이션이 돼도 이게 이제 하이퍼 액티베이션 되는 이 유전자, 돌연변이 유전자가 하이퍼 액티베이션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 컨트롤을 이제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온코진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게인 오브 펑션 그 역할을,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코진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유전적인 의미에선 다미넌트하게 작동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튜머 서프레서 같은 경우는 이런 뮤테이션은 이거는 이제 리세시브하게 작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코진이 뭐 이제 이게 프로토 온코진이 온코진으로 이제 이렇게 변하는 그 방법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크게 뭐 한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자체에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프로토 온코진이 이렇게 멀티플 으로 바뀌어가지고 얘네들이 발현이 증가하거나, 그래서 이거는 프로토 온코진, 이 프로틴 자체는 여기 있는 건 프로토 온코진이지만, 그렇지만 이게 발현이 확 늘어나게 됨으로써 그 기능이 이제 그 과발현됨으로써 이제 기능이 항진되는 그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레귤러터리 시퀀스가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프로토 온코진이고, 여기 이제 우리가 프로모터 리전이라 할 때 이 프로모터 리전이 이게 하이퍼 액티브한 그런 프로모터로 바뀌게 돼서 이 과발현되는, 지금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 이제 캔서가 이제 유발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크로모좀 트랜스로케이션에 의해 가지고 퓨전 프로틴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CML의 경우 우리가 그 BCR-ABA 퓨전 프로틴이 만들어져서 하이퍼 액티브 되는 이제 그런 상태들도 상당히,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온코진이 형성되는 경우 이렇게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튜머 서프레서 진들은 우리가 이거는 보통은 이제 이런 이제 이게 리세시브한 그런 이제 뭐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로스 오브 펑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튜머 서프레서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 이제 뭐 표로 쭉 여기 이게 튜머 서프레서 진들을 여기서 쭉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뭐 일부 경우 우리가 뭐 ARF 같은 경우나 또는 RB 같은 경우 이게 뭐 이제 그리고 P53 뭐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또 보면은 이게 이제 셀 사이클이나 또는 에포프토시스에 관련돼 뭐 있고, 이카데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셀 컨택에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포가 보통 정상 세포에서는 이게 이제 이카데린의 발현이 많이 돼 있어요. 에피셀리얼 셀 경우죠. 우리가 그때는 그래서 세포가 이게 이동을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암세포에서는 이카데린의 발현이 줄어들게 돼서 셀 컨택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세포가 인베이전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뭐 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우리 DNA 리페어나 미스매치 리페어에도 이제 관련된 그런 이제 유전자들, 아까 이제 우리가 케어테이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튜머 서프레서 진들이 뭐 여기는 지금 한 10여 가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0여 가지가 지금까지 발견된 거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코진은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숫자의 온코진들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가장 이런 튜머 서프레서진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오래 그 연구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레티노블라스트마이거든요. 그래서 RB, 우리가 RB는 이건 이제 그 셀 사이클에서 이게 체크포인트에서 이제 관련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RB는 바로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들 이렇게 이제 소아에서 이렇게 이제 눈에서 레티노블라스마가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시력을 잃고 심한 경우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이 RB 진을 갖고 뭘 했냐면 이게 이제 유전성을 띈다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이게 왜 유전성을 띠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했을
때 한쪽 눈은 또 정상이냐 이제 이런 거를 갖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여기 이제 그거를 설명한 모델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통은 이런 이 레티노블라스토마 유전자가 하나가 뮤테이션이 이미 태어날 때, 그러니까 이건 유전적 성향, 부모로부터 유전적 성향으로서 이제 받은 경우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바로 이런 유전자를 갖고 이런 뮤테이션된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도 정상적으로 이제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쪽 그 뮤테이션이 유전자의 RB 진, 와일드타입 진의 뮤테이션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은 이제 캔서, 이렇게 캔서가 되는 이제 이런 이제 그것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게 그것들이 유전성을 띠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산발성이냐 비유전성이냐 또는 유전성이냐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 설명이 바로 이제 투 히트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전자가 우리 몸에는 이제 다이플로이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유전자가 있고, 그래서 그 두 개의 유전자에 이제 이렇게 돌연변이가 이제 생김으로써 이제 암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유전성인 경우 이미 태어나면서 하나의 히트를 이미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자라면서는 이 레티노블라스토마의 캔서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이제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B가 이제 뭐 하는 일은 결국은 이 E2F에 이 RB가 이제 바인딩을 해서 이제 이 DNA의 E2F가 트랜스크립션 팩터인데 이 DNA 바인딩을 블락킹을 시켜줍니다. 그럼으로써 E2F가 이제 그 이넥티브한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근데 이제 RB가 이게 하이퍼포스포릴레이션이 되면 이건 이제 우리가 사이클린 CDK에서 이제 이게 멀티플 포스포릴레이션 된다고 했었고, 그러게 되면 이제 트랜스크립션이 이제 일어나게 돼서 셀 사이클이 이제 진행이 되는 이런 이제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E2F에 이 RB에 뮤테이션이 되면 바로 이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계속 셀 사이클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세포가 더 빨리 이제 분열을 할 수 있게끔, 더 많이 분열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유명한 이제 튜머 서프레서가 이제 P53이 있는데, 이 P53은 이제 가이디언 오브 더 지놈이라 가지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 전체 암 발생 환자들을 갖고 분석을 했을 때 그 반 정도가 P53 이 유전자에 이제 뮤테이션이 이제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계도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 P53 뮤테이션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암이 발생하는 경우, 그걸 이제 리프라우메니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빨간색이 이제 P53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빨간 이게 이제 P53의 뮤테이션이 그러니까 이제 다이플로이드 때 한 해플로이드가 뮤테이션이 된 경우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정상인과 이제 결혼해, 요건 이제 캐리어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게 그 캐리어이지만, 그러니까 이 P53 뮤테이션이 하나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살다가 이제 죽은 경우에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정상인과 결혼을 했고 나중에 보니까 자식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암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자식의 또 자식이 또 이렇게 암에 걸리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보면은 이제 세 명 중에 이제 두 명이 이렇게 그 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뭐 그 암의 종류도 P53이 이제 워낙 이게 이제 많은 유비퀴터스하게 사실은 발현되는 그런 이제 유전자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런 뭐 브레스트 캔서나 또는 게스트릭 캔서 또는 뭐 이제 오스티오사코마 같은 경우 뭐 이런 등등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암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패턴을 보면 사실은 이거는 좀 약간 그 다미넌트한 패턴을 보여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우리가 다이플로이드 상태에서 하나의 유전자가 뮤테이션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개의 그 나머지 한쪽의 유전자가 이제 뮤테이션이 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캔서에 걸리게 되는 그런 이제 성향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제 그런데 그게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이제 유전학적인 의미에서 이제 뭐 페니트레이션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환경과 그 다음에 점라인 뮤테이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됨으로써 이제 일부의 경우에는 이제 다미넌트한 그런 이제 패턴을 보이기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제 P53이 이런 것들이 이 뮤테이션이 이제 일어나게 됨으로써 이제 암이 발생하는 그 빈도들, 특히 이제 점라인 뮤테이션이 있을 때는 특히 더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P53에 대해서는 우리가 쭉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셀 사이클 어레스트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셀 데스도 이제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는 P53이 이제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 뭐 옛날에 뭐 한 20년 30년 전쯤에는 이게 뭐 DNA 리퍼에도 관여한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게 그 리페어링 액티비티를 갖고 있다라는 논문을 내가 학생 때 본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는 제가 거기에 그 추가되는 논문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아마 폴스 파지티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P53을 그래서 이제 이게 뮤테이션을 다시 뮤턴트 폼을 다시 정상으로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이 프리마1이라는 이 컴파운드가 이게 P53 뮤테이션 일어난 것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구조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 뮤턴트 P53이 와일드 타입 폼을 갈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작동을 하는 그런 이제 기능도 해서, 그게 뭐 지금 뭐 임상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몇 년 전에 이미 들었는데, 지금 아직 그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제가 들은 바는 없어요. 어쨌든 이게 이런 뮤턴트 폼을 이제 그 튜머 서프레서의 뮤턴트 P53을 와일드 타입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캔서 셀이 데스를 유발을 할 수 있게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 그래서 뭐 P53에 대해서 이거 설명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고, 이런 지금 보면은 여기 세 개의 그런 항암제에 대해서 이것들을 쳤을 때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뭐 이제 DNA 에큘레이션을 해서 DNA가 뭐 증식을 못하게, 복제를 못하게 막아놓아서 이제 죽을 때, P53이 있을 때는 이런 DNA 킬레이팅 에이전트들이 있으면은 P53이 작동을 해서 셀 데스를 유발을 하지만, 이게 P53이 낙아웃돼 있을 때는 결국은 그거를 블락킹 시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셀 데스가 일어나지 않고 셀이 계속 이게 성장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뭐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튜머 서프레서로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그 연구되는 게 사실은 이제 콜론 캔서 중에서 APC라는 이제 이 유전자예요. 그래서 APC는 이건 이제 이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콜론 캔서는 이렇게 용종, 이게 이제 대장을 지금 이제 조직을 떼내서 보이는 게 폴립 용종이 있는데, 이 용종이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대장암을 이제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유니트 메라카테닌 시그널링 패스웨이에서 이런 이제 메라카테닌이 이게 이게 보통의 상태에서는 요 APC가 이제 잡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게 GSK3 베타에서 이게 포스포릴레이션이 돼서 유비퀴틴 패스웨이에서 데그라데이션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게 블락이 될 때, 그러니까 이때 이게 이 GSK3 베타가 이게 이제 액티브하지 못하는 그런 패스웨이, 특히 이제 APC의 뮤테이션이 이제 있는 경우에는 요 메라카테닌이 얘네가 스테빌라이즈 돼가지고 이렇게 타겟 온코진들의 그러니까 셀 프로리퍼레이션을 促진하는 그런 진들을 이제 그 트랜스크립션을 유발을 해서 결국은 이제 캔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는 건 브라카 1, 2를 보여주는데, 얘네들은 뭐 지금 보통은 DNA 리페어에 관련돼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특히 그래서 이게 이제 DNA의 데미지를 받으면은 얘네들이 리페어 작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리페어 작용을 이제 못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셀 사이클에서 이제 이런 체크포인트가 작동을 하죠. 그래서 P53 그다음에 이 작동에 의해서 셀 사이클 어레스트가 일어나거나 또는 이제 데스가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가 리페어가 안 되고 이게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 기능도 또 여기에 이제 일부 그 유전자에 이제 뮤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캔서에 이제 걸린다라는 뭐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브라카 1, 2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이로 인해서 이게 여성들의 경우에 이제 굉장히 이것들은 이제 민감하게 보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2013년도에 그 이제 그 미국 그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이 브라카 이 유전자에 이제 디펙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브라카 1 특히 이제 2보다 1에 이제 뮤테이션이 있어가지고 요거 이제 유방을 절제를 해버렸죠. 왜냐면 그대로 두면 이제 유방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3년도에 유방을 절제하고 15년도에는 이제 이게 난소암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5년도에는 이제 난소까지 제거를 해서, 그래서 이제 한 그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케이스가 있었죠. 그래서 온코진들은 뭐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어떤 것들이냐 그러면은, 보통 이제 셀 그 프롤리퍼레이션을 촉진하는 그런 자에서 그로스 팩터를 만들거나, 또는 이제 리셉터가 그로스 팩터 없이도 스스로 얘네들이 액티베이션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그 유전자들을, 그런 이제 온코진들을 바로 이제 그런 유전자들에 이제 해당이 되고, 또 다른 부류는 이제 프로틴 카이네이즈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액티브 뮤턴트 폼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싹이라든지, 또는 여기 보면 라프, 또 이제 라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이제 그 하이퍼 액티브한 상태로 되는 경우들도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믹 같은 경우, 이 믹 프로틴들이 결국은 이게 이제 셀 사이클을 이제 촉진시켜주는 그런 작용인데, 그런 것들이 이게 온코진으로서 이제 작동을 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게 이제 셀 데스를 블락시키는, 그래서 셀 서바이벌을 높여주는 그런 이제 또 프로덕트들도 만든다 온코진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그거를 이런 그로스 팩터가 뮤테이션이 되거나, 우리가 PDGF 같은 경우 이제 브레인 튜머에서 이제 많이 발견되는 그런 이제 온코진이고, 그다음에 먼저 이 EGF,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리셉터에 이제 이 리셉터에 뮤테이션이 있어서 우리가 그로스 팩터가 없이도 하이퍼 액티베이션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이런 사이토플라즈믹한 그런 프로틴 카이네이즈라든지, 또는 이제 셀 데스를 억제하는 그런 것들에 이제 그런 셀 데스를 억제하는, 그래서 예, 엔티 어포토릭한 그런 이제 프로틴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여기 이제 이런 뭐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게 이게 이제 튜머 서프레서고, 그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것들이 여기 이제 온코지닉한 기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튜머 서프레서와 이런 온코진들이 서로 이렇게 코릴레이션을 갖고 서로 이렇게 레귤레이션을 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제로도마 피그멘토섬 해서, 이거는 이제 이 UV에 쏘이면은 이게 화상을 입게 되는 그런 이제 유전적 그런 이제 질환이고,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캔서의 타입인데, 이거는 이제 DNA 리페어에 이제 진이 관련되어 있는 진들이 뮤테이션이 일어남으로써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DNA 리페어, 우리가 이제 케어테이커 튜머 서프레서에 이제 뭐 이제 해당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요게 요 NER 뉴클릭 시전 리페어 시스템에 요게 이제 결함이 있을 때 바로 이제 이런 이 제로도마 피그멘토섬이 이제 이게 이제 발병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것도 튜머 서프레서에 해당을 하지만, 얘네들은 캔서 피노타입을 보면 리세시브한 타입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양쪽 그 유전자에 다 이게 뮤테이션이 있는 그런 경우, 우리가 DNA 미스매치, 이런 미스매치 리페어 같은 경우는 약간 다미넌트 패턴을 보여주는데, 근데 이 NER 시스템의 그런 이런 제로도마 피그멘토섬이 을 일으키는 이 NER에서는 우리가 이런 리세시브 타입의 그런 이제 그 유전 성향을 보여준다.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로 RNA가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RNA가 그 이런 튜머 서프레시브하거나 또는 온코직한 성격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일부는 또 이런 암 전이에도 관련돼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캔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캔서는 그래서 이제 뮤테이션이 일어나게 또 뭐 뮤테이션이라는 게 이제 과발현이라든지 또는 이제 진짜 포인트 뮤테이션, 딜리션 뭐 등등등등 있는데 그런 유전자들을 이것들을 전부 이제 모아가지고 걔네들 관련돼 있는 온코진이나 튜머 서프레서들을 모아서 이제 칩으로서 이제 분석을 이제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그 이런 캔서에 관련된 유발하는 그런 이제 진들을 쭉 이렇게 이제 리스트업을 해서 걔네들이 어떤 시그널링에 관여하는지 보면은 뭐 이제 포토시스나 또는 리페어나 또는 셀 사이클이나 또 그런 거기에 관련돼 있는 그런 이제 시그널링들이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세포의 성장과 그 다음에 DNA 복제 셀 사이클이라든지 또는 셀 데스 이런 관련된 그런 시그널링들이 결국은 이제 캔서에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DNA 좀 이제 그 칩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캔서를 뭐 이제 그 캔서에 관련된 유전자들을 이제 분석한 뭐 이 경우를 보여준데 여기서는 이제 그 루키미아 일종인 ALL과 AML들을 봤을 때 그런 이제 지인들이 발현되는 패턴 유진들이 좀 다르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특히 이제 이 오른쪽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림프노드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이 치뮤니 일어나는 인베이전이 이제 그 일어나는 경우에 그때 이제 이게 그 치뮤니 안 일어난 경우와 일어난 경우에 그 환자를 갖고 이렇게 이제 이런 이 DNA 칩을 갖고 분석을 했을 때 그때 이런 이제 진 패턴들의 변화를 봤을 때 이제 이게 이제 예후가 우리가 이제 그 프리딕션 그 진단이 그 패턴이 이제 나쁜 경우가 있고 이제 좋은 경우가 있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는 결국 이런 치민성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튜머 암세포가 치민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우리가 튜머 스테이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원래 위치에 있는 게 이제 가장 튜머 스테이지가 낮고 그다음에 이제 전이가 이제 된 경우 튜머 스테이지가 높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치명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런 DNA 칩을 통해서 이런 이제 암 유전자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얘네들이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질 확률이 그러니까 장래 미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을 치료를 할 때 이 암 스테이지가 낮으면은 사실은 이제 수술해서 치료를 없애버리면 돼요. 약 먹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수술하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시그너처가 이제 나쁜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의사들이 이건 치면이 안 됐으니까 약으로 치료해 봅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약으로 치료하면 못하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다. 그거를 못 맞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이거는 바로 이제 DNA 칩 어레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그런 그 치료 시에 암을 치료할 때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이제 캔서를 이제 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타겟티드 이제 테라피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뮤노테라피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이제 온코진 뭐 이런 것들을 억제하거나 또는 그 또 이런 엔지오지네시스를 억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뮤노테라피에서는 우리가 이제 패시브랑 액티브 이뮤노테라피가 있는데 우리가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항체 치료죠. 항체 치료에서 뭐 이런 허셉틴이나 리툭산이나 또는 백티빅스 같은 것들이 이제 사용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액티브 이뮤노테라피는 결국은 이제 이 면역 세포를 이제 체외에서 이제 배양을 해서 걔네들이 암에 컴뱃할 수 있는 암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줘서 그래서 다시 환자에 집어넣어서 암을 치료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을 인지하는 그 면역 세포가 암을 인지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을 여기서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덴드라이틱 셀을 갖고 우리가 이제 암 세포에서 발현되는 그런 안티젠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 덴드라이틱 셀을 다시 집어넣어서 암을 싸우게 한다든지 또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카티 키메릭 안티젠 리셉터 T 셀을 이제 많이 얘기들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암 세포에서 발현되는 그런 안티젠에 대한 항체를 T셀에 넣어서 그거를 퓨전으로 만들어 카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 이게 굉장히 이제 핫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단점이 아직은 이게 류키미아나 이런 그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되는데 이런 솔리드 튜머 캔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하지만 이제 그 이제 2세 여기 카티지만 이제 카 NK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은 이제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내년도 이제 그 연구재단 단장할 때 요거를 그 이제 어떻게 할지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뭐 그런 과제들도 하나 이제 만들어 놓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캔서를 유발을 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타겟 이 프로틴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각각을 이제 타겟팅하는 그런 이제 드럭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이제 글리백 뭐 가장 이제 유명한 그래서 이건 CML 그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하는 그런 이제 뭐 치료제가 이제 가장 뭐 유명하고 그리고 그 뭐 지금 뭐 나머지도 여기 프리마 원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보면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이제 케미컬 성분들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이게 요 자료도 이것도 좀 다시 바꾼 건데 한번 보고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엔지오지네시스가 뭐 중요하다 그랬는데 엔지오지네시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이 혈관이 암세포가 암 조직들이 이게 커가기 위해서는 여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이런 엔지오지네시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펫CT를 보는데 우리가 펫CT에서 특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특히 암세포들은 이게 하이퍼 메타볼릭한 그런 성향을 많이 띠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많이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펫을 이용을 해서 찍고 CT와 오버랩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위치를 찾아내는 이제 이 경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캔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요약을 하자 보면은 우리가 이런 지노믹 DNA에서 결국 뮤테이션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펑션의 비정상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써 이런 DNA 리페어 기능이 떨어지고 셀 데스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프로퍼레이션과 지노믹 인스테빌리티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특히 이제 더 문제가 인베이전과 메타스테시스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캔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우리 뭐 제가 이제 저도 캔서 바이올로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캔서에 이제 관련된 그런 이제 현상들 뭐 텔로머레이즈 오늘 뭐 전혀 얘기는 안 했지만 이 텔로머레이즈를 갖고 또 이제 이거를 이제 캔서를 치료하는 그런 시도들도 지금 이제 많이 되고 이제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뭐 이런 메타스테시스나 셀 데스, 또 인플라메이션에 관련돼서 뭐 이제 데스를 치료하는 그런 이제 연구를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네틱스 관점에서 이런 캔서는 우리가 점라인 뮤테이션이 일어났으니까 부모로부터 그런 유전자를 받았을 때 결국은 이제 이것들이 바로 이제 제네틱스가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은 P53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우리가 튜머 서프레서가 이제 이게 리세시브 폼이고, 그러니까 그 뮤테이션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일드 타입이 다미넌트 폼이라고 그래서 로스 펑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P53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항상 맞지는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P53 뮤턴트 폼이, 그러니까 P53이 펑션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테트라머로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와일드 타입과 뮤턴트가 섞여 있다 보니까 와일드 타입 P53과 뮤턴트 P53이 서로 테트라머를 형성을 하면 걔네들은 이넥티브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P53 뮤턴트가 오히려 이게 이제 다미넌트하게 작동을 하는 그런 이제 가능성도 높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또 어디에 뮤테이션이 됐냐에 따라서도 이제 조금씩 또 달라지기 때문에, 왜냐면 뮤테이션이 한 사이트에만 뮤테이션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의 그 뮤테이션 사이트들이 있어서 우리가 항상 그거를 옳다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바로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이 캔서 바이올로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있고, 지금 이 캔서에 대해서 뭐 연구한 지 지금 100년이 사실은 넘는데, 그리고 물론 이제 분자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 거는 한 40년 정도 되는데, 근데도 아직도 뭐 답은 잘 몰라요. 왜냐면 너무 타겟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이런 캔서가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공부를 계속 이제 하든 아니면은 이제 다른 일을 하든 일단은 뭐 이런 약사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캔서를 아마 가장 많이 또 듣게 되는 그런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번 학기를 마치는데,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